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 47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을 끝냈습니다. 몇 주간 이어지던 반등을 끝내고 방향을 틀었죠. 다시 하락하겠다고요. 그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도 굉장히 다 부진했습니다. 어제 오버슈팅을 보여주던 슈팅성 상승을 하던 그런 일본 증시도 오늘 하락 마감하는 등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다시 어떤 금리가 높아지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치국 마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그런 구간이에요. 이제 어제서야 반등이 막 끝나서 살짝 꺾인 거지, 여기서 이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어제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됐고 일단 하락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거 일단 사실인데, 이제 이게 진짜인지 어쩐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김치국 먹으면 안 됩니다. 이쯤에서 좀 이제 좀 큰 상황, 좀 오래간만에 좀 큰 상황을 좀 지켜보자면요.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일봉입니다. 나스닥 일봉인데,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쌍고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이 자리가 나스닥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 위도 아니고 여기란 말이죠. 여기는 어떤 자리냐?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한 자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지금 고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진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사실상 이쯤 되면 넘어가기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큰 고점을 만들어내고 추세가 크게 꺾이는 것이 아닌가. 연단위로 주 단위, 월 단위가 아니고 연 단위로 크게 시장이 꺾일 수도 있는 가능성 정도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쨌든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인 거죠. 이 자리를 결과적으로 못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동시에 오늘 아침에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소식도 있었고 해서 애플도 좀 슬슬 맛이 가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공무원에 이어 국영기업까지, 그리고 공기업에까지 아이폰 사용을 금지시켰다라고 하는데, 이런 점들로 인해서 애플도 슬슬 꺾이고 있긴 한데요. 애플이 아직 완전히 다 꺾인 건 아니고요. 그죠? 근데 애플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말입니다. 애플도 지금 보시면 사실 여기 지금 어젯밤 만들어 놓은 이 종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요. 하여튼간 지금 얘도 지금 나스닥과 비슷하게 좀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다. 물론 나스닥보다 처지가 조금은 낮습니다. 나스닥은 결과적으로 여기 중요했던 역사적 고점 아래에서 놀고 있는 거고, 그래도 애플은 오버슈팅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다시 이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 지가 지난번에 여기를 넘어갔으면 뭐합니까? 넘어갔으면은 이제 이 자리는 다시 아래쪽으로 붕괴시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붕괴시켰다가 반등이 올라온 상황이란 말이죠. 반등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직전 고점, 전고점에 비해서 많이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다시 테스트하고 있다는 점, 여기 전고점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다는 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중고점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 자체가 일단 애플도 상당히 좀 위험한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아침에 안 보여드렸던 거긴 한데 엔비디아도 그래요. 엔비디아도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에 실적이 좋다 그러면서 한번 폭등했다가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다가 드디어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쌍고점을 만드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여기서 꺾이기 시작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좀 크게 꺾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 이제 안 좋은 이야기만 한 거고, 잘 될 수도 있죠. 그죠? 잘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번에 이제 알고 보니 어젯밤 꺾였던 게 가짜였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증시가 다시 나스닥이 쓱 회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또 시장은 또 많이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전고점 자리를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술적으로 하여튼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못 가면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위쪽으로 못 올라가면 좀 굉장히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으나, 여기서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그냥 시장은 또 무사히 올 한 해를 또 따뜻하게 또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오랜 기간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나스닥이니 이런 친구들은 여기 역사적인 고점 자리, 이 자리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꺾일 거냐 말 거냐를 간절기라는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간절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본격적인 간절기에 들어온 게 제 생각에 뭐 한 여기 이 정도 순간쯤부터 간절기에 들어왔다고 보이는데요. 이때가 한 6월 중순쯤 됩니다. 6월 중순쯤부터 해가지고 지금 상승이 좀 둔화가 되면서 이 다중 고점형 패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되면은 이제 꺾이는 거고, 잘 뭐 또 네, 뭐 어떻게 또 잘 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그죠? 아직은 뭐 특별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직도 간절기입니다. 예, 간절기. 계절이 바뀌어 갈 수도 있는 뭐, 혹은 뭐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좀 큰 내용을 좀 본 거고요. 이게 지금 금리의 차원에서 봐도 그래요. 금리의 차원에서 봐도 아침에도 물론 보긴 했는데 10년물 금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셔도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물론 단기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이제 정고점 부근이라서 얘가 솔직히 더 갈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저도. 하여튼 그 10년물 국채 금리 얘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말이죠. 여기가 이제 역사적인 고점, 지난번 중요했던 자리입니다. 22년 10월, 11월에 만들어놨던 고점인데 이 자리가 레벨업이냐 다운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인데 어쨌든 어젯밤에 보면 다시 그 자리 또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또 추가 상승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중요합니다. 예, 이 자리 넘어서 갖고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거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 월봉상 뭐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가 확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서서 안착을 해버리면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뭐 제한은 있겠죠. 그죠? 금리가 오르는데 제한은 있을 거예요. 뭐 4.5다, 뭐 4.7이다, 뭐 5%다, 뭐 대략적으로 제한은 있긴 있겠지만은 하여튼 뭐 지금 그런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금리가 굉장히 뭐 크게 오를 수도 있는 자리이고, 뭐 아니면 여기서 적당히 잘 꺾이면은 또 시장이 또 안정적으로 또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거고요. 굉장히 하여튼 중요한 큰 방향성을 뭐 사실상 뭐 이제 올해 하반기도 뭐 이제 거의 사실상 올해도 뭐 거의 끝나가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이제 한 분기 남았죠. 사실상 이제 2023년도 무려 3개 분기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1개 분기 남은 셈인데 거의 사실상 1개 분기 남은 셈인데 이제 남은 이제 분기에 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금리인데요. 금리 같은 경우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난번에 좀 너무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 좀 상승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꼬라지를 보니까 좀 슈팅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자리, 이 정고점을 앞두고 쌍고점 가능성 뭐 이런 거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년물 금리도 중요한 자리인 거고요. 그리고 2년물 금리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인 겁니다. 그죠? 아직도 이 자리, 그 2023년 3월에 만들어놨던 이 고점 자리를 계속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얘도 이 다중고점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안착을 해서 레벨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좀 잘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 비둘기파적인 시장의 기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계속 정고점을 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이게 슬슬 이제 붕괴가 되려고 하는 그 시장의 그 비둘기파적인 기대감이 이제 슬슬 나가 떨어지려고 하는 지금 그런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레벨업이냐 다운이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얘가 레벨업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페드와치에 있는 이 확률들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고 2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는 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것도 또 다른 차원에서의 또 시장에 충격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잘 봐야 되는데 하여튼 다들 지금 강조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오랫동안 어떤 추세 전환이니 뭐니 이런 걸 뭐 시도하고 있고 뭐 방향 테스트, 힘 테스트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이겁니다. 예. 결정적인 순간 뭐 그런 거 고점이 나오고 증시의 고점이 나오고 그런 거는 이제 이미 좀 지나간 일인 것 같고 하여튼 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뭐 배가 침몰하느냐 아니면 이제 다시 어떻게 계속 항해를 지속할 수 있느냐, 큰 세계 경제가 굴러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결정을 앞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안 좋게 된 건 맞죠, 그죠? 야, 이 경제가 그 미국 경제가 좋긴 좋은데 미국 경제가 좋은 게 오히려 우리한테 독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인식을 하면서 슬슬 이제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요. 여기서 잘해야 되겠죠. 그런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불안감들을 또 기회로 활용한다고 다 같이 또 김칫국을 막 마셔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또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위기는 또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복잡해요. 아직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고 안 좋은 냄새만 이제 솔솔 풍겨오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세계경제 좋대더니 이거 실망이네, 지금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그림자가 먹구름이 끼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거를 좀 강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달러도 그렇죠.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제 얘가 본격적으로 요렇게 그 지난번 아주 뭐 몇 달간에 22년 겨울쯤부터 해가지고 23년 지금 9월 뭐 이쯤 되는데 오랜 하락을 끝내고 얘도 이제 어떤 방향을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떤 중요한 자리다. 근데 분위기는 굉장히 일단 안 좋아졌는데 아직 결정적인 한방 이런 거는 일단 뭐 잘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치국 먹지 말고 하여튼 차분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오늘 그 미국 증시가 그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죠? 어제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의 의미를 다들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 안 좋았고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증시도 일단 하락 출발 예정입니다. 다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김치국 먹지 말자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진입한 나스닥 하방 포지션은 또 다시 그냥 또 지루하게 또 끌고 가는 거고요. 또 다시 뭐 시간이나 또 잘 보내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아시아 장중에 뭐 특별한 이슈가 있고 뭐 그랬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중국 증시 하락하고 있죠. 중국 증시도 보시면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가 중요한데 그 자리가 아직 붕괴되진 않았다라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미국 증시의 부진으로 인해서 얘도 붕괴가 됐습니다. 그죠? 미국의 금리가 올랐다는 것 자체도 중국 증시의 부담이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해서 중국 증시도 이쯤 되면 이제 이렇게 올라오더니 반등이 끝나고 다시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 건 근데 이제 이 고점이 좀 많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거. 이번에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는 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각도로 빠졌는데 이런 각도로 이번엔 이 하락의 기울기가 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하락이 시작됐다. 다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요. 일본 증시도 그렇죠. 일본 증시도 어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새로운 시세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는데 역시 오늘 그 상승을 다 되돌리면서 일단은 뭐 하락 전환 뭐 일단 시켰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의 양봉을 완전 다 되돌렸고 또 그리고 그 전일 양봉의 종가까지 훼손을 했으니까 일단은 뭐 전환 조금 좀 이르지만 조금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지만 일단 전환 시도하겠습니다. 전환 시도가 아니고 얘도 일단 뭐 전환됐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 하락 전환을 하긴 했다. 반등을 끝내고 하락 전환하긴 했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일제히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간절기의 특징. 여기서 이제 까딱 잘못하면 죽는 거고 까딱 잘못하면 또 살아나는 거고 하여튼 간절기입니다. 근데 일단 다시 하락이 시작이 되긴 된 거죠. 일시적으로. 다 같이 일제히 하락이 시작되긴 한 거죠.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보시다시피 달러 강세로 인해서 위안화도 뭐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레벨업 사실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그죠? 사실상 레벨업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여기 넘어가면은 여기 지금 중국 위안화가 테스트하고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어디냐면 전고점인데 역사적인 고점, 전고점 자리인데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레벨업 되면 이제 큰 그림에서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었죠. 여기 넘어가면은 상승 목표치 어디까지 열릴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뭔가 먹구름이 몽실몽실하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점들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엔화는 이미 뭐 9월 5일날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좀 제한되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분명히 레벨업 하긴 했습니다. 레벨업해서 일단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조정 중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중요한 저항들 앞두고 있고요. 다들 지금 뭐 하나하나를 봐도 다 중요한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죠? 엔화를 봐도 그렇고 뭐 나스닥을 봐도 그렇고 애플을 봐도 그렇고 뭘 봐도 그렇고 지금이 하여튼 중요한 자리다 라는 걸 좀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쭉 다 살펴봤고요. 조금 전에 독일 증시 개장했는데 일단 뭐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미국 증시보다 빨리 반등을 끝내고 꺾이고 있었고 이미 하락이 시작됐으니까 뭐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죠.
오늘 일단 보시면 전일 저점까지 확 깨면서 출발을 하는 걸로 봐서 일단은 뭐 계속해서 잘 하락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양봉 하고 있지만은 양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게 좀 의미 있는 지지력 이런 건 아직까지 아니죠. 그죠? 잘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그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를 시켜야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이번에 반등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고 끝나단 말이죠. 고점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생각해야 되겠죠. 이 대략적으로 독일 증시 보시면 계속해서 어디선가 이렇게 박스권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박스권 안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거나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고점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계속 박스권을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싶었으면 좀 더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최소한 이 정도 레벨까지는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너무 고점이 좀 낮아졌죠. 매도세가 좀 많이 있긴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박스권 유지 못하겠는데 싶습니다.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다 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 오늘 코스피는 그 결과적으로 여기 붕괴됐죠. 9월 1일 종가 붕괴시키면서 얘도 반등을 끝냈습니다. 이제 반등 끝냈다 도장 딱 찍으면 되고 이제 하락이 시작된 거죠. 얘도 코스피는 어떤가요? 코스피는 이제 반등이 끝났으니까 고점이 어떤 높이로 만들어지나 이렇게 보면 될 텐데 고점이 일단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별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 보인다 싶습니다. 근데 그래도 반등 많이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반등 많이 한 겁니다. 그래도 그죠? 반등 많이 했으나 이 정도로는 조금 좀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죠? 코스피도 지금 중요한 자리죠. 코스피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340이 대충 봤을 때 선물 340 언저리가 레벨업이냐 다운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결과적으로 340 저항으로 인식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까지밖에 못 오르고 여기서 지금 꺾이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죠? 큰 그림으로 보면요. 얘도 굉장히 좀 불안한 겁니다. 그죠?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여기서 올라가면 그래도 다행인데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락의 목표치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너무 없다. 다음번에 어디까지 빠질 수 있겠느냐? 저 밑에까지도 그죠? 위험한 겁니다. 지금 좀 너무 이번에 반등이 좀 약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반등도 약했고 이런 중기적인 반등도 약했고 하여튼 반등이 좀 약했다. 불안한 미래가 좀 예상이 된다 싶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도 오늘 빠지고 있죠. 확실히 그 분위기가 확실히 좀 기온이 좀 차가워지긴 한 겁니다. 그죠?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긴 한 거예요. 코스피도 좀 많이 빠지고 코스닥도 좀 많이 빠지고 이제 둘 다 같이 좀 사이좋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놈 빠지고 한 놈 오르고 이러더니 이제 둘 다 같이 손잡고 같이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까지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왔음에도 일단 의미 있는 지지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 붕괴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도 이제 하락 추세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죠? 아직 붕괴된 건 아닙니다. 그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여튼 뭐 코스피도 어딘가에 붕괴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방향 전환은 됐는데 처음 붕괴시킨 거잖아요. 그죠? 반등을 처음으로 끝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에 대한 검증요. 오늘 하락이 진짜였는지 좀 검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금리 올라가는 꼬라지를 보면 조금 좀 불안하긴 하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환율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매물 소화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이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을 함부로 도전을 하면 안 되죠. 천천히 느긋하게 매물 소화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보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요. 하여튼 뭐 차분하게 잘 지켜봐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잘 버텨줬네요. 잘 버텨줬네요. 하여튼 근데 얘네도 일단 별로 분위기가 일단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쪽에 일단 저항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뭐 특별히 지금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한 번쯤 더 꿈틀은 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땐 이런 식으로 N자로 이렇게 상승 시도 한 번 더 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미국에 달렸겠죠. 미국에 위쪽에 일단 저항들을 지금 튼실하게 좀 잘 사실 위쪽에 저항들을 많이 확인하고 온 건 아닙니다. 그죠? 72,000원 한 번 테스트 했잖아요. 한 번쯤 더 뭐 확인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위쪽에 저항들을 많이 확인하고 내려온 건 아니에요.
힘이 좀 급속히 빠져갖고 힘이 급속히 빠져서 사실 위쪽으로 많이 올라올 수 있을까 좀 의문이긴 한데 일단 오늘 양봉을 보니까 일단 조금 반등할 생각이 뭐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쪽에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요.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와 있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미국 잘 보면 되겠죠, 그죠? 미국 따라가겠죠. 그래서 오늘 밤 미국도 뭐 좀 중요할 겁니다. 그죠? 어제 미국이 이제 하락을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제 시세가 진짜였는지 뭐 그런 거 검증할 예정인 것 같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거는 없죠. 그죠? 에코프로 친구도 잘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지지선 붕괴시켜서 이제 하락 목표치가 열려서 잘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락 목표치 어디까지 열렸을까요? 뭐 대략적으로 뭐 일단 지지선이 있다면 뭐 27만 뭐 6천 원 정도, 그리고 여기 24만 원 뭐 이 정도까지 목표치는 열려 있습니다. 하락 목표치요. 이 정도 보면은 됐죠. 뭐 에코프로도 오늘 직전 저점 붕괴시키면서 일단은 그리고 고점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얘도 더 이상 상승의 의지가 없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물론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더 중요한 자리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여기를 붕괴시켰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붕괴시켰으니까 목표치는 95만 원 이 정도까지 일단 하락 목표치는 열린 셈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에코프로 친구들은 확실히 일단은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그래도 좀 잘 버텨주는 뭐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위쪽에 고점 확인하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트레이트로 빠질 수도 있고 뭐 알 수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 맞고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는 어제 하락이 이제 진짜였는지 어제 처음으로 붕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꿈틀할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 좀 차분하게 검증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차분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들 지금 뭐 중요한 자리에 와 있죠. 그래서 그냥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내가 뭔가 잘 해놓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기다리면은 뭔가 결과가 나타나겠죠.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도망가면 됩니다. 오늘 뭐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 이런 것도 예정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이 정도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